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어 어제 방송 보면은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좀 낙찰 현황이라든가 그래서 좀 제가 신권 얘기를 많이 했죠. 예, 신권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한번 낙찰된 거 중에 보시면은 서울에 동작구 다세대 주택의 130% 이게 9명이나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신권에 3억 2천짜리 빌라를 왜 굳이 4억 2천에 주고 샀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보시면은 상도동에 있는 뭐 다세대 주택이고 뭐 10평짜리 빌라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일은 2015년. 네, 그래서 위치부터 봐볼게요. 상도동 하면은 뭐가 많이 생각나시죠? 네, 상도동 자체가 언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빌라고 여기 한번 큰 길가를 봐볼게요. 이쪽은 이제 평지인데 이 상도동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언덕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쪽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좀 이제 언덕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뒤쪽 이제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저도 이제 이쪽 뭐 신대방 삼거리역 쪽으로 해서 많이 가봤는데 예, 이쪽 CU 보니까 알겠네요. 아 확실히 걸어가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빌라고 이거를 왜 굳이 신권에 굳이 신권에 왜 9명이나 들어왔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거 보면은 아실이라고 해서 이제 사이트 많이 보죠.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텐데 아실을 보시면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이 복지센터 이 맞은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맞은편에 있는 곳이고 신속통합기획 15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언제 한번 방송했는데 14구역이랑 모아타운 이쪽에 이제 빌라 나온 것도 제가 이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한 거의 30명 정도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게 14구역인지 15구역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15구역에 포함이 됐고 이게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신통 15구역이 확정이 돼가지고 3,200여 가구 대단지가 조성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신통기획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이쪽이 이제 신통이랑 모아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역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줬어요. 뭐 층도 그렇고 지금 뭐 보행로와 차도로 분리하고 지하 공간도 통합적으로 뭐 활용하도록 계획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최대한 좀 아파트가 입주를 할 수 있게 진행이 될 수 있게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된 구역들이 그러니까 그 대상지 선정한 구역들이 많은데 신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인정을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입도 해놓고 해야 되는 건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좀 제외입니다. 예, 그래서 신통을 신속 이제 통합기획이라고 하죠. 경매로 받으면은 메리트가 있죠. 네, 왜? 굳이 전입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잔금을 치고 전세를 놔도 괜찮은 거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이제 조금 상관이 없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신통이랑 모아랑 조금 약간 좀 차이점은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은 전입이 돼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전입을 하고 또 실거주 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경매로 받으면은 조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이 구역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상당히 조금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식이 2015년식 그러면은 한 8년 좀 안 된 거죠. 그리고 외관을 보더라도 외관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엘베 있는 뭐 빌라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이 정도면 방이 지금 3개 빠진 것 같거든요. 네, 그쵸? 방 3개 화장실 하나에 이 정도 연식의 빌라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자녀 명의로 사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회생활 뭐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은 사실 대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사실 이거를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서 어 여기서 있는 것도 저는 괜찮고 예, 출퇴근하면서 이거를 방 한 한두 개를 에어비앤비 같은 거를 놓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뭐 한국인 받으려면은 그 갑자기 그 사이트 생각이 안 나네요. 에어비앤비라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에어비앤비랑 내국인 받을 수 있게 하는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올리면은 제가 볼 땐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예, 이거는 확실한 팩트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나요? 이거 자녀분 명의로 해주기에. 그리고 자녀분들은 10년이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사회초년생이 10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10년, 20년 안에는 여기가 아파트로 변하겠죠. 새 아파트로. 그럼 여기서 입주를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거를 4억에 낙찰받았으면은 뭐 추가 분담금 내고 뭐 해도 그래도 충분히 이득입니다. 뭐 추가 분담금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추가 분담금 내고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뭐 클라베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클라베뉴 한번 봐볼까요? 클라베뉴가 지금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 34평 매매를 보면은 13억 정도까지 됐네요. 이게 지금 신축이라서 그 거래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아니면 이쪽에 비교할 아파트가 뭐 더샵 봐볼까요? 상도 더샵? 네, 뭐 이런데 보면은 32평, 32평을 볼게요. 32평 매매가 보면은 여기도 13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신통이 돼가지고 15구역이 신통이 돼가지고 우리가 추가 분담금 일부를 엎어도 이게 10년 후에는 얼마가 돼 있을까요? 그거는 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자녀 명의로 좀 사주신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큰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제분들도 나중에 굉장히 고마워할 거고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이런 사실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제 성함 보니까 약간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 같아요. 제 이제 이 성함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뭐 파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가족 중에 좀 내 아이가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서 나중에는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좀 재개발이 어느 정도 이거 확정된 거잖아요. 네, 이런 물건을 사가지고 자제분들이 거주를 하면서 이런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개인실로 해가지고 놓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재밌게 좀 생활하는 것도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다들 좀 현명한 투자? 뭐 현명한 투자라기보다는 확실한 투자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서울 빌라가 계속 경매도 많이 나오고 뭐 낙찰도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 구역이 지정이 돼서 확실히 진행되려고 하는 거를 사서 기다리는 것도 저는 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사람이고 이 돈이 약간 나는 부담이 된다. 그럼 이 다음 스텝으로 그 다음에 조금 저렴한 지역에 저렴한 물건을 사서 조금 장기 보유해 보세요. 사실 서울 빌라는 장기 보유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장기 보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장기 보유를 하셔가지고 이게 나중에 10년 후에 뭐 유튜브가 있겠죠? 이 영상이 기록이 남겠죠? 그때 가서 한번 비교를 하셔서 그때
왜 내가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가 되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 돈에 맞게 뭐든지 시작을 하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시세보다는 4억 2,300이니까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뭐 이쪽 동네 시세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시세랑 비슷하게 샀어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왜냐면 이게 좀 여러 가지 신통이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갭투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인근 동네 매물이랑 한번 보셨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4년식이 지금 전용 10평, 대지 지분 8평, 이게 지금 4억이 나왔는데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이죠. 그럼 대지 면적 기준으로 5천만 원이니까 이거는 3억 5천. 네. 아, 대지 지분 8평. 제가 잘못 봤네요. 8평 기준으로 4억이면 5천만 원 맞죠? 대지 지분 기준으로. 근데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4억 좀 넘게 받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신통이 확정된 상태고 이제 일반 매물로 사면은 조금 전입이라든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더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뭐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매를 꾸준히 하셔가지고 다들 좀 원하는 결과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고, 이 동네도 이참에 한번 임장 가셔서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걸 아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 괜찮았으면은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다들 안정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